엎친 데 덮친 격,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지금의 일본만큼 잘 어울리는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막 세 달이 된 시점에서 국가적인 재난이 연이어 벌어지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요. 폭설, 분화, 거대 산불 등 연이은 재난에 지난주에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의 일본 주민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나쁜 버릇을 못 버린 것인지 이 재난들이 한국 탓이라며 일본에서 한국인들을 몰아내 일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천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일본의 재난 소식들 모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 일본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 북부 아오모리현에 성인 키의 3배가 넘은 509cm의 말도 안 되는 눈폭탄이 떨어졌었습니다. 적설량이 5m를 넘어선 것은 일본 관측 사상 3번째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눈이 높이 쌓였으면 평소라면 손이 닿지도 않았을 도로 표지판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였죠. 아오모리현 외에도 3m 이상의 눈이 쌓인 곳이 수두룩했고 기후가 온화해 눈을 볼 일이 없는 오사카에도 11년 만에 눈이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올해 일본 전체의 적설량은 평년 대비 3배나 되며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10배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오비히로시에서는 12시간 만에 124cm의 눈이 내렸는데 이는 일본 관측 사상 최고 기록으로 하루 만에 100cm 이상의 눈이 내린 것은 55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재난 상황이 이어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종전 폭설 기록이 갱신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군뱅이처럼 느려 터졌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주민들에게 눈에 주의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구조를 위한 인력을 투입하는 일에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제설차의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삽을 들고 제설하러 집 밖으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쌓인 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넘어지거나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과 고드름에 맞거나 제설차에 치이거나 하는 사고 사례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 수색이 지연되면서 사고를 당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한 온천에서는 호텔 직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온천 점검을 위해 나섰다가 온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에도 폭설이 쏟아지고 있어 구조 작업이 지연되었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겨울 난방 대책이 부실한 일본 주택의 특성 때문에 집안에서 저체온증으로 동사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 주택은 중앙난방 시스템이 없으며 건축 시 단열재 사용이 적어 실내외 기온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화장실과 욕실은 실내에서도 온도가 특히 낮아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히트쇼크가 발생해 뇌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119를 불러도 눈길 때문에 미처 오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의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자 일본에서 100년 전에도 먹혀들었던 해결 방법을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홋카이도의 한 관광지 인근에서 대형 관광버스가 눈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미끄러져 연쇄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져 쌓인 눈 위로 차량들이 지나다니며 단단한 빙판처럼 굳어버린 도로 위에선 스노우 타이어고 스노우 체인이고 아무런 소용도 없었죠. 이처럼 늦어진 제설로 인해 아이스링크나 다름없어진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고들을 두고 갑자기 일본 언론에서 한국인 탓을 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이번 겨울 일본의 교통사고 기록 최다 갱신과 함께 이 사고들 중 절반이 외국인,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 관광객들이 차를 렌트해서 운전하다가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보도에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분노하며 관광객들에게 차를 빌려주면 안 된다. 한국인들에게 국제면허 발급을 금지해야 한다. 한국인들을 받지 말자라고 말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척하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돈을 써주는 손님을 갑자기 사고의 주범으로 몰며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일본에서는 너무 익숙한 풍경입니다. 일본은 바로 얼마 전에도 국내의 불만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쌀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쌀 가격이 끝을 모르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내산도 아닌 수입산 쌀 5kg을 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족해 슈퍼마켓 매대가 텅텅 빈 상황이죠. 해외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흉작이나 일본의 쌀 농사 인구 감소 등이 원인이 아니냐고 추측했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었는데요. 일본 공영방송 NHK는 관광객이 늘면서 초밥과 기타 쌀 요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농림수산성도 쌀 수요 증가는 관광객 유입에 따른 외식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즉,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인들이 먹을 쌀까지 다 먹어 치워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주장이 시민들의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리려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우선, 한 해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삼시세끼를 쌀 요리만 먹었다고 해도 늘어난 쌀 소비량은 10만 명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고작 10만 명분 어치의 쌀 수요가 생겨났다고 전국적인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장은 이러한데요. 당연히 쌀 수확량이 감소했을 거라는 예측과 달리 지난해 일본 쌀 수확량은 전년 대비 18만 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일본 농협 등 지파 업체에서 매수한 쌀의 양은 전년 대비 21만 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1만 톤이면 약 210만 가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쌀입니다. 즉, 쌀 생산량은 증가했음에도 유통량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쌀 매수 과정에서 투기 세력이 개입해 의도적으로 쌀 유통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일본 내투기 세력의 조작 때문에 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단속하지도 못한 채 외국인 관광객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던져주면서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쌀값의 폭등에 비축미를 풀지 않고 버텼던 것이 이러한 투기 세력과 커넥션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의 비극이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923년 당시 일본의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하며 약 10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입는 대재앙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는 불안해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인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유언 비어를 퍼뜨렸고 언론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무고한 조선인들이 습격당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소수의 외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희생된 조선인의 숫자는 최소 6천 명에서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수많은 기록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늘날까지 없었던 사건이라고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고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인데요. 한 네티즌은 이를 두고 일본은 언제나 있지도 않은 우물에 독을 푼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죠. 허나 이러한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 국민 자신들일 것입니다. 폭설이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라면 이번에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재앙이 일본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산의 높이의 3배에 달하는 흑색 기둥이 땅과 하늘을 이으며 암울한 그림자가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화염과 함께 번개 폭풍이 몰아치며 그야말로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얼마 전 일본 기상청의 24시간 감시 대상 화산인 사쿠라지마 화산이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규슈섬 남부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사쿠라지마 화산은 일본에서 4번째로 큰 활화산이자 가장 빈번하게 분화하는 활화산인데요. 그러나 이번 폭발은 여느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마그마와 함께 검은 화산재가 산의 3배 높이까지 치솟아 하늘을 새까맣게 물들였습니다. 여기에 화산재가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한 정전기로 인한 화산 번개가 내리치며 공포스러운 풍경을 자아냈죠. 화산재와 함께 화구에서 분출된 화산석은 1km 넘게 날아들어 인근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하자 일본 당국은 급히 분화 경계 3단계를 발령하여 주민들을 황급히 대피시켰습니다. 보신 것처럼 사쿠라지마 화산이 최근 들어 활발한 분화 활동을 이어나가며 일본 열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0차례가 넘게 분화했으며 이로 인한 화산재가 수십 킬로미터 반경을 뒤덮으며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쿠라지마 화산은 과거 기록적인 대분화를 일으켰던 전적이 있는 화산이기에 더욱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1914년 사쿠라지마 화산은 다이쇼 대분화라 일컬어지는 대분화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 폭발하고 끝난 것이 아닌 1년이나 반복된 분화로 9.2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땅이 용암으로 뒤덮였고 마을이 통째로 소멸해버리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재난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사쿠라지마 화산은 육지에서 400m가량 떨어져 있는 섬이었으나 흘러나온 용암이 바다를 메우며 육지와 이어지게 될 정도였죠. 조부모에게 당시에 참혹함을 전해 들었던 현지 주민들은 대재앙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쿠라지마 화산이 속한 태평양 화산대불의 고리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전례 없이 활발해지며 사쿠라지마의 대분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을 포함해 불의 고리에 속한 대만과 필리핀 등지에서 규모 5에서 6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사쿠라지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관측된 것을 시작으로 1월 16일에는 인도네시아 북동부에 있는 이부 화산이 분화했고 21일에는 대만 남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쿠라지마 화산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활화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미타케산, 사쿠라지마, 미야케지마, 스와노세지마 등 활화산들에서 연이어 분연과 화산성 지진이 관측되며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대만, 필리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 해양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의 충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판과 판 사이의 경계 부분은 원래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편이지만 최근에 이러한 지각 활동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퍼져가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대분화가 일어날 리가 없다며 국민들을 달래기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쿠라지마의 폭발이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사쿠라지마의 분화보다 충격적인 대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일본 열도를 공포에 빠뜨렸는데요. 지난 20일 목요일 밤 10시경 일본의 후지고코에서 규모 4.6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3은 일본에서는 너무나 흔한 수준의 작은 지진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이번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문제였는데요. 후지고코는 후지산 주변에 위치한 5개의 호수를 묶어서 이르는 말로 이번 지진은 후지산 북동쪽으로 약 10km 지점의 야마나시현 지하 22km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후지산 내부의 마그마방을 직접적으로 흔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암이 고여있는 장소인 마그마방은 일반적으로 화산 바로 아래 위치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지각 구조에 따라 주변 지각으로 확장되거나 여러 개의 마그마 방이 분산된 형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지산의 마그마 방은 다른 화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연구에서는 후지산의 마그마 방은 지하 15에서 20km 지점에 하나의 대형 저장소 형태로 집중되어 있을 거라 추정했었지만 최근 일본 지질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지산의 마그마 방은 단일 구조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걸쳐 여러 개의 작은 마그마 방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과 도카이 대학 연구팀은 후지산 주변 지각 내부의 지진파를 분석하여 후지산의 마그마 방이 기존 추정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네트워크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후지산 아래에는 감자처럼 수많은 마그마 덩어리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점 역시 후지산의 마그마 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으며 만약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번 지진은 1킬로톤급 핵폭탄을 후지산의 마그마 방 내부에서 직접 터뜨린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때문에 지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문가들이 긴급 소집되어 후지산에 대한 24시간 감시 활동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분화 전조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이 지역에서의 지진 활동이 잦아지고 있었기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하나의 분화구에서만 분출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짜두었던 화산 폭발 대비 시나리오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변수로 후지산 분화가 통제할 수 없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300년간 활동을 멈춰왔던 후지산이지만 최근 일본 전역에서 연쇄적인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화산들처럼 다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가 후지산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지구 반대편 아이슬란드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엄청난 규모로 폭발했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용암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짐도 못 챙기고 긴급하게 대피해야 했는데요. 지난해 아이슬란드에선 평균 4~5년마다 한 번씩 폭발하던 화산이 1년 만에 무려 7번이나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력도 평년보다 훨씬 강했고 심지어 800년간 활동이 없었던 휴화산이 6개월 동안 5번이나 폭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잦은 분화 활동의 원인이 아이슬란드를 뒤덮은 빙하가 녹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동안은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엄청난 무게로 지면을 누르며 화산 활동을 억제하고 있었지만 빙하가 지구 온난화로 빠르게 녹아버리며 압력이 줄어들자 그동안 고여있던 마그마가 분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같이 배출되며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온난화는 다시 빙하를 녹여 화산을 다시 분출시키는 끊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후지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만년설로 뒤덮여 있었던 후지산 정상의 얼음 동굴 내부에서도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지산의 밑에선 지진이 지속적으로 마그마를 흔들고 있는데 화구를 막아둔 뚜껑이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지금의 후지산은 뚜껑이 반쯤 열린 콜라병을 잡고 흔드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징조들을 기반으로 후지산 분화는 시기만 알 수 없을 뿐 사실상 확정된 미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 역시 후지산 분화를 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화산 분화 예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하여 비상회의를 열었으며 후지산 폭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 감시와 실시간 지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그마 이동과 지각 변동을 면밀히 추적하는 등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대비책은 후지산이 실제로 폭발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용암이 수도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덮쳐 일본 경제의 심장부를 완전히 뭉개버릴 것입니다. 동시에 후지산 남부 지역을 지나는 주요 교통망이 모두 끊어지며 일본 전체의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정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여파는 과거 버블 쇼크가 우습게 보일 정도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비책을 마련한다 해도 일본의 수도권이 후지산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후지산 대분화로 인한 참사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가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일본 전체 인구의 10%가 밀집해 있으며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매년 수십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일본은 단순한 재해를 넘어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붕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후지산에서 먼 곳으로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昨日午後、大船渡市で発生した新たな山林火災は現在も延焼が続いていて、これまでに少なくとも住宅など84棟が焼けたとみられています。これは昨夜、大船渡市内で撮影された映像です。至る所から赤い炎が噴き出しています。集落にカメラを向けると、住宅とみられる建物が焼ける様子も確認できました。市のまとめによりますと、これまでに少なくとも84棟以上の住宅などを焼いたとみられ、警察が怪我人や逃げ遅れの確認を進めています。これまでの焼損面積は少なくとも600ヘクタール以上とみられています。 연이은 재난에 시달리던 일본이지만 그래도 폭설이 끝나며 숨이라도 돌릴 틈이 생겼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일본 반대편에서 새로운 재해가 터져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일본의 동해 방향은 눈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편 태평양과 맞닿은 일본 이와테현 지역은 평년보다 강수량 강설량이 적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와테현 지역에 내릴 눈이나 비가 동해 지역에 전부 쏟아지면서 태평양 연안 지역의 강수량이 급단적으로 줄어든 것인데요. 눈도 쌓이지 않아 바싹 마른 낙엽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난 26일 산불이 발생했고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시작된 26일 오후에는 마침 초속 18m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지며 산불은 결국 민가로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600헥타르, 약 축구장 800개 정도의 면적이 불에 탔으며 주택을 포함한 건물 84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피령까지 늦어지며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살리쿠초 아야리에선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근 지역 전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철도의 운행이 중단되고 뒤늦게 대피령이 떨어져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황급히 피난소로 몸을 피하고 있죠. 허나 긴급한 상황인데도 일본 당국의 진화 속도가 느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쪽에서 불을 진화했다 싶으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불길이 피어오르며 도저히 산불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기에 일각에서는 제2의 LA 산불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했던 LA 산불 사태는 현재 일본 산불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맞물리면서 무려 52일이나 이어졌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거의 모든 소방관들이 동원되어 해수까지 동원해 진압작전에 나섰었지만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5만 7천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이로 인해 1만 7천여 채의 건물이 전소되었으며 재산 피해는 약 4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사망, 실종, 부상을 합친 사상자는 100여 명에 이르렀었죠. 그 악몽 같았던 LA 산불이 자칫 일본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일본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실제로 꺼뜨려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새로운 화재가 발발하며 LA 화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공소방 장비와 함께 자위대까지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지만 완전한 진화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 화재에 대해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하며 가만히 있던 한국인들이 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두 번째 화재는 첫 번째 화재가 일어난 장소에서 9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세 번째 화재는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풍을 타고 화재가 번진 것으로 추정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거리 차이가 있으면 바람에 날린 불씨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연 발화가 드물기에 이번 산불도 자연 발화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죠. 이 때문에 등산객의 담배꽁초나 모닥불 혹은 인위적인 연쇄 방화가 아니냐는 추측이 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들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화재 기사에서 인위적인 방화가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던 중 산에 대해 무지한 외국인 관광객이 원인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이에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졌는 점이 언급되면서 뜬금없이 한국인들 때문에 산불이 일어났다는 이해할 수 없는 비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일본에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건 결국 한국인들 뿐이다. 관광 오지 말고 자기네 나라에서나 놀아라. 진짜 한국인들 때문에 일본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 이제 그만 좀 와라. 솔직히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인들 아닌가? 쓰레기 무단 투기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도 많고 이번 산불도 한국인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의 자연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관광도 오지 마라. 한국인 관광객들이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되자마자 차마 가져올 수 없었던 한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한국인을 탓하는 일본의 질 나쁜 습성이 또 발동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한 남성이 불을 지르고 달아나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일본 현지 극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건의 배후에 한국인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퍼뜨렸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방화는 한국인의 습성이다. 자이니치가 또 사고를 쳤다며 무분별한 혐한 정서를 드러냈었습니다. 허나 결국 범인은 정신 이상이 있는 순수 일본인으로 밝혀졌었죠. 그리고 이번 사건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누명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애초에 화재가 난 장소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테현은 한국에서 가는 직항편도 없고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인을 제일 보기 힘든 동네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곳까지 한국인이 찾아와 방화를 하고 갔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 실제로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현지인들이 무분별하게 행하던 쓰레기 무단 소각이 화재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언제까지 일본에서 무슨 사고만 터지면 외국인 탓, 제일 탓으로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남 탓하고 있을 정신이 있으면 산불 진압에나 신경을 더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가 번진 지역이 과거에도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이곳도 결국 버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테현 지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역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건물이 쓰나미에 떠밀려 사라졌고 이후 어렵게 재건되었으나 이번 산불로 다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이나 집을 잃을 이와테현 주민들은 다시 일어설 기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노토 반도의 경우처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며 초토화되었던 일본 노토 반도 지역은
지난 9월 대규모 홍수까지 들이닥치며 아직도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채 황폐화된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과 도로는 방치된 채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홍수로 폐허가 된 건물들까지 더해져 이곳을 마치 유령 도시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수장과 수도관의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으며 지진과 홍수로 집을 2번이나 잃은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자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노토반도 지역에서 전출러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반년 동안 인구가 무려 7%나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은 반년 만에 5,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지역에서 1년 만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떠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같은 현상에는 일본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일본의 국가 및 지방 채무액은 1214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재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에 암울한 복리이자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노토반도 지방이나 이와테현처럼 인구 밀도가 적은 지방은 재해 복구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는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대도시들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은 버려진 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국가 일본이 첩첩이 쌓인 재난 풀코스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